한 해 전 괴물들이 자유롭게 세상을 휘젓던 그 시절에 모든 게 마법처럼 펼쳐진 모험의 시작이었어. 무적의 음향사가 나타나 손짓 한 번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들을 모두 소멸시켰지. 그 감동적인 구원처럼. 그 이후로 괴물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겨진 모습으로 인간과 함께 살아가게 됐어. 음향사의 후손들은 대대로 영적 힘을 계승해 자신들의 땅을 지키는 영웅이 되며 세대를 이어나갔지. 1000년 후 그 초인적인 힘을 모두 물려받은 자가 나타났어. 그가 바로 하루아키. 인간 세계에선 평범한 선생님이지만 괴물들에겐 최강의 존재야. 그 운명적인 대비처럼. 오늘 그는 백귀학원에 선발됐어. 오늘 하루아키는 백귀학원에서 가르치기 위해 도착했어. 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니 그는 흥분으로 가득 차서 축제에 온 기분이었어. 그가 꿈꾸던 학교는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이게 하루아키의 두 번째 교직 생활이야. 지난해 첫 시도는 너무 젊어.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만뒀지. 그 아픈 추억처럼.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오늘 그는 다시 도전하려 해. 지인 추천으로 백귀학원은 전통을 지킨 오래된 학교야. 그 매력적인 유산처럼. 동복 이야기에서 하루아키는 이걸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기대에 부풀었어. 그 앞에 높이 솟은 건물이 나타났어. 도착하자마자 그의 앞에 높이 솟은 건물이 나타났어. 그게 이미 충분히 인상적이었지. 교장 선생님과 이상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를 깜짝 놀라게 했어. 그는 친구에게 고마움을 전했어. 이 기회를 주다니. 사실 교장은 이 말을 해야 할 사람이야. 과거에 하루아키의 가족이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학교가 그의 힘을 필요하다고 하니 그 청년은 기쁨에 차올랐어. 평소에 무용지물이던 자신에게 누가 칭찬을 하다니. 교장은 그 후 하루아키가 맡을 2학년 반을 소개했어. 그는 마음속으로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했어. 하지만 삶은 꿈처럼 쉽지 않아. 인간 아이들조차 힘든데 교장은 그를 문제아들로 가득한 괴물반에 배정했어. 겁쟁이 하루아키로선 오래 버틸 수 없었어. 그는 교장에게 그 안에 이상한 아이들이 많다고 알렸어. 교장은 당연히 알아. 본인도 괴물이니까. 이름처럼 백귀학원은 모든 종류의 괴물을 키우는 곳이야. 이쯤 되니 하루아키는 못 참고 떠나려 했어. 교장은 그를 학교의 첫 인간 선생님으로 만들려는 거야. 그 청년은 싫어. 그 아이들에게 잡아먹힐까봐. 하루아키는 아직 자신의 강력한 마력에 대해 모르고 있었어. 무의식적으로 그는 교장의 팔을 다치게 했어. 그 후에도 그는 교장에 의해 그 괴물반으로 밀려났어. 천천히 즐겨봐. 학생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그 청년은 책상 밑에 40분 넘게 숨어 있었어. 막다른 상황에서 인간처럼 보이는 남학생 하나가 다가와 대화를 걸었어. 산호가 그를 나오게 재촉했지만 책상이 너무 꼭 끼어서 갇혔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코미디가 터졌어. 진짜 어이가 없네. 그 학생이 끌어내주려다 선생님 옷을 망가뜨려. 남은 건 분홍 팬티뿐이야. 여학생들은 그 광경에 깜짝 놀라 그를 변태로 보았어. 하루아키는 그들보다 더 크게 소리쳤어. 작고 귀여운 학생 하나가 다가와 설명했어. 산호는 병신으로 불리는 존재야. 남에게 불운을 가져다주는 능력을 가졌지. 보통은 마법을 안 쓰지만 선생님이 안 좋아서 손이 근질근질했어. 교장은 동료를 불러 밖에서 이야기했어. 그는 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하는 게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어.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교장은 하루아키가 가장 좋아하는 동복 백과서를 준비했어. 갑자기 그게 나타나니 그는 기뻐서 그 안에 작은 괴물들을 잊어버렸어. 교장은 동료가 일을 잘하면 원하는 동복을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어. 오, 알았어. 그럼 내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게. 먼저 그 청년은 자기 이름을 소개했어. 그가 인간이라고 하니 그들은 비웃었어. 특히 금발아이가. 이름 부를 때마다 그들의 인간 형태가 나타나서 하루아키는 조금 덜 무서워졌어. 반에선 마오카라는 소년만 친절하게 선생님을 응원했어. 바로 그때 결혼식에서 돌아온 히타가 학교에 왔어. 그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잔뜩 사와서 모두를 기쁘게 했어. 하지만 그를 인간이라고 알자 바로 달려들었어. 그 요정 소녀는 자기가 누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했지만 누나가 인간과 결혼해서 화가 났어. 하루아키는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진흙에 뒤덮였어. 이게 히타 집안의 능력이라서 그들은 늪괴물로 불려. 그가 땅에서 기어나오자 그들은 그를 괴물처럼 보였어. 그 학생은 선생님이 인간 세계로 돌아가서 가르치라고 했어. 그 청년은 가고 싶지만 인간 학교는 자신에게 안 맞아. 매일 괴롭힘을 당하고 울었어. 태어나서 친구 하나 없었어. 울면서 이야기하며 그는 무용지물인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빌었어. 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앉아 그게 정말 안타까웠어. 계속 출석 부를 때 야시키라는 이름을 부르자 아무도 없었어. 작은 아이가 말했어. 그 친구는 작년부터 쉬고 있지만 아직 안 그만뒀어. 내일 단체 사진 촬영이 있으니 하루아키는 그 아이를 부르러 갈 생각이었어. 히타는 포기하라고 조언했어. 가봤자 소용없다고. 모든 괴물들은 학교를 위해 따로 사는데 인간처럼 기숙사가 있어. 마오카는 선생님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여자 기숙사에서 실수하면 큰일이야. 산호도 따라가서 일이 나쁘게 안 되게 지켜줄게. 하루아키는 걱정되지만 그 아이의 미래를 더 걱정했어. 떨어지지 않게. 그의 머릿속에 야시키는 행운의 괴물로 기록됐어.
그 아이를 데려오면 자신의 인생이 꽃피듯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 산호는 그 터무니없는 생각을 읽고 포기하라고 조언했어. 작은 요정은 자신에 대한 책에 관심이 생겨서 구경했어. 배교보에 따르면 작은 요정은 개처럼 생긴 괴물로 몸이 작고 변신할 수 있어. 마우카는 개에 비유되자 슬퍼졌어. 이 책은 2000년에 출판됐으니 몇 곳이 틀릴 수 있대. 선생님은 왜 병신 같은 괴물은 안 쓰여 있는지 물었어. 그게 그를 침묵하게 했어. 세 사람은 야시키의 방에 가서 벨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 그렇게 하자 작은 요정은 파란 똥으로 변신해서 줄여서 리무루라고 해. 이 모습으로 자물쇠 안으로 들어가 문을 열 수 있어. 하루아키는 그 광경을 보고 멋지다고 칭찬했어. 진화의 정점처럼. 산호는 그렇지 않아. 좀 이상하다고 했어. 마오카는 반쯤 들어가다 결계를 맞고 타버려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안에서 경고 편지가 나왔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선생님의 영적 힘으로 문이 부서졌어. 안에서 차가운 기운이 퍼지며 그들을 떨리게 했어. 들어가 보니 방 안은 그 아이의 똥으로 가득했어. 그녀는 그를 야단쳤어. 세계를 구하느라 바쁜데 왜 부르지. 야시키는 게임에 중독돼서 자신을 게임 속 인물처럼 생각하고 있었어. 말한 후 그녀는 그들이 어떻게 들어온 건지 깨달았어. 작은 아이는 그 게임을 보고 히타가 추천한 건지 물었어. 한 해 전 그 아이가 몇 개의 게임을 줬는데 모두 하룻밤에 클리어했어. 그때부터 게임에 미쳐버려 생활 리듬이 뒤집어졌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해 학교를 그만뒀어. 그 이유를 듣고 세 사람은 충격받았어. 더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루아키는 고개를 숙이고 내일 학교 오라고 빌었어. 학교에서 세계를 구할 순 없지만 추억은 게임에 없는 보물이야. 그 말을 듣고 야시키는 눈을 떴어. 그러자 그의 앞에 브레지어가 나타났고 그녀는 그를 변태로 생각했어. 그게 바로 그 결말이야. 결말은 그도 기절했어. 다행히 영적 기운이 많아 살아났지. 작은 아이는 그 친구에게 학교 가라고 조언했어. 울보지만 좋은 사람이야. 그 아이는 깨우치며 어른이 되면 방에 틀어박일 수 있지만 학생 시절은 지금뿐이야. 그는 그녀의 검은 머리를 칭찬했어. 동복을 입으면 정말 귀엽겠다고. 이게 그의 개인적인 목적이었지만 그래도 성공적으로 설득했어. 그리고 성공적으로 설득했어. 다음 날 산호는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우연히 들었어. 다른 두 선생님도 그 세 동료에 대해 물었고 교장은 그를 특별한 출신 때문에 뽑았다고 했어. 그는 마기 퇴치 가문에서 태어나 모든 힘을 계승했어. 그는 땅의 수호자로 살아가며 신전을 운영해 가문의 유산을 지켜. 그 신전의 둘째 아들이 바로 그야. 조상처럼 강력해. 교장은 그를 학생들에게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가 초대한 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모르겠어. 산호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산호는 어제 선생님이 문을 부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았어. 마법 결계는 강력한 영적 힘 앞에 무용지물이야. 이쪽에서 작은 아이는 선생님을 찾아왔어. 우연히 금단의 책 교장이 하루아키를 유혹한 동복 컬렉션을 발견했어. 산호는 왜 여자들이 그를 변태라고 생각하는지 깨달았어. 작은 요정은 순진한 얼굴로 비밀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방금 비밀을 밝힌 후 야시키는 칭찬받고 학교에 왔어. 모두를 기쁘게 해. 하지만 하루아키는 안 기뻐. 그녀가 치마 아래에 바지를 입었어. 동복을 좋아하는 그로선 받아들일 수 없었어. 그는 그녀를 규정 위반으로 지적했어. 산호는 그를 폭로했어. 동복에 미친놈이니 여자들은 조심해. 모두가 선생님을 적대적으로 봤어. 쓰레기처럼. 히타는 어제 행동에 대해 사과했어. 그가 고집 센 아이를 데려온 걸 보고 그도 하루아키를 인정했어. 하루아키는 갑자기 기뻐졌어. 그 말을 듣고 하루아키는 기뻐져서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웃반이 모두 모인 건 성공이야. 산호는 그 선생님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 하루아키는 학생을 밀쳐서 왜 야시키를 데려왔는데도 자신의 운이 나쁜지 물었어. 그 말에 그녀는 의자 요정인 자신이 옷으로 행운을 바꿀 수 있다고 했어. 빨간 옷을 입으면 불운의 징조고 병신이 뒤에 있으니 하루아키에게 최악의 콤보야. 하루아키에게 그게 닥쳤어. 바로 그 후 불운한 선생님은 산호에게 쓰러졌어. 하루아키는 동료 2명에게 술 마시러 초대받아 서로 친해졌어. 앞으로 함께 일할 테니 아침에 소개할 걸 그랬지만 바빴어. 뿔이 난 선생님은 미키야. 옆반을 가르쳐. 그는 귀신 같은 종류야. 루카이와 함께 사는 건 힘들 수 있지만 하루아키는 무서워하지 마. 옆에 앉은 건 하타나카 선생님이야.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맡아. 그보다 훨씬 차분해. 미키가 술을 따를 때마다 하타나카는 그것을 가로채서 하루아키가 궁금해했어. 하타나카는 말 안 했지만 여전히 막았어. 또 내일 아침 일찍 학생 건강검진을 준비하라고 했어. 하루아키는 새로 와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 일로 바쁘니 내일 더 일찍 와야 해. 미키는 매년 검진 후에 선생님 몇 명이 입원한다고 겁줬어. 하루아키는 그 소리에 놀랐어. 몸이 약하진 않는데. 선생님이 됐으니 그냥 견뎌야지. 다음 날 하루아키는 학생들에게 운동복을 입히고 건강검진을 시작했어. 각자 특성이 달라서 고생이야. 여학생들은 살찐 게 무섭고 남학생들은 키가 작은 게 무서워. 그걸 보고 하루아키는 그들도 청춘의 나이라서 재미있었어. 작은 아이는 의사가 걔가 아니면 어떡하냐고 걱정했어.
선생님은 마오카가 100%의 종류라고 안심시켰어. 밖으로 나오자 하타나카 선생님은 시력 검사를 먼저 하라고 했어. 준비하라고 하며 의사의 번호를 주고 전화하라고 했어. 그게 하루아키를 의아하게 했어. 그 친구는 더 설명 안 하고 동료를 재촉했어. 일이 많으니까. 나중에 하루아키가 시력 검사실에 도착해 어제 동료들이 왜 이 일이 너무 피곤하다고 했는지 깨달았어. 도대체 그 학생이 학교에서 도쿄타워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볼 수 있게 되다니 정말 놀라워. 종이에 적힌 전화번호는 저편에 있는 의사와 연락하기 위한 거였어. 그 의사가 가리키는 걸 보면 그 아이가 완벽하게 읽어내버리네. 진짜 미친 일이야. 검사 끝나고 류의 시력이 1.3도라고 결과가 나왔어. 정말 대박이네. 하루아키도 듣고 충격받았어. 이게 좋을지 나쁠지 모르겠어. 시력 검사가 끝난 후 하루아키는 다음 특별 임무를 맡게 돼. 하타나카가 하루아키에게 반에 있는 고양이와 오소리 애들을 미키 선생님의 의무실로 데려가라고 해. 그 애들이 왜 이렇게 느긋한지 한마디 해야겠대. 매우 빨리 선생님이 마오카와 아키엠을 안고 의무실로 데려갔어. 저 녀석들은 다리가 있는데도 왜 나보고 안아달라고 하니? 미키가 두 아이에게 우리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팔아 넘기려는 게 아니라 예방주사를 맞으라고 해. 안에 들어가자마자 요괴봉인 주문이 그들의 요력을 막아버려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네. 주임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하길 이 주문은 우리 집 거라서 위험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안에 있어 하네. 섬의 의사들도 와서 무지개 빛나는 약으로 예방주사를 시작했어. 그 의사의 얼굴이 너무 교활해 보이니 두 학생도 겁먹고 탈출하려 하지만 쉽지 않아. 마오카가 주사를 싫어해서 선생님한테 울면서 풀어달라고 애원해. 학생뿐만 아니라 동물반의 다른 선생님들도 모두 우리에 넣어 예방주사를 맞았어. 네즈미 선생님이 쥐로 변해서 겁먹는 걸 보니 하루아키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타나카가 그 나이에 주사를 무서워하다가 밖으로 도망치려 하니 미키가 목을 끌어당겨. 자신도 그 애들처럼 안전하게 주사를 맞아야 해. 갇히고 나서야 그 공포를 알게 됐어. 이 청년은 초승달 여우 형태로 리옴 디에우라는 이름이야. 어쨌든 동물반에 속하니 주사를 맞는 건 당연해. 그 친구가 3영엔빚을 아직 안 갚았다고 언급하니 미키가 약간 짜증나. 그래서 타카하시 의사가 그에게 2번이나 주사를 놓고 심지어 거세당할지도 모른다고 위협하니 아이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작은 녀석은 하루아키가 안아주면서 주사를 맞게 했어. 겁먹은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그 애가 선생님에게 무언가 말해주면 집중이 분산돼서 주사침이 꽂을 때 덜 무서울 거래. 이 녀석이 재미있네. 제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마오카가 지루해서 다른 곳으로 뛰어갔고 의사가 주사를 놓을 때 주사침이 하루아키의 머리에 꽂이네. 그 바람에 겁에 질려. 혹시 나도 개로 변할까봐? 타카하시가 무서운 표정으로 말하길. 걱정 마. 최근에 인간에게도 주사를 놓았으니까 로그아웃 될 일 없어. 더 안심하고 싶으면 새로 만든 이약을 써봐. 선생님이 소 크기 주사기를 보니 겁이 나. 이런 식이면 주사 안 맞아도 죽을 판이고 맞으면 확실히 끝장날 거야. 조금 참고 나서 예방주사가 끝났어. 미키가 키를 재는 일도 남아있대. 노력해보자. 이 일은 간단하지만 그 학생이 7개의 탑보다 키가 크니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겠어. 거인 인간은 산이나 강을 만들 수 있는 요괴라서 몸이 이렇게 커진 건 이해가 돼. 하루아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두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사를 맞고 나서 하타나카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 하루아키가 공정하게 가위바위보 하자고 하니 그 친구가 나보고 왜 혼자 다 하라고 하니 결과는 다들 알다시피 인간이 요괴와 겨루다니. 진짜 졌으니 선생님이 산 정상에 올라가서야 그 아이의 몸을 타 올라갈 수 있었어. 그 애는 나이만 어리지만 몸집이 엄청 커. 저쪽에서 선생님이 고생하는 걸 보니 어떻게 격려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키는 아래에서 계속 책임을 미루며 위에 있는 친구에게 바람이 세니 조심하라고 해. 귀까지 오르자 귀여운 교복 세트를 떨어뜨렸어. 그 선생님에게는 소중한 물건이니 손을 뻗어 잡으려다 자유낙하로 떨어졌어. 다행히 산호가 재빨리 선생님을 받쳐줬어. 화가 나서 그 애가 머리 위에 숨어 자고 있었는데 선생님의 비명소리를 듣고 구해줬어. 이렇게 해서 키 측정이 130m로 끝났어. 듣고 나서 기뻐했어. 마침내 대불보다 커졌다고. 아래 동료들은 바쁜 일로 인해 메인이 혼자서 내려오게 내버려뒀어. 당연히 혼자 못하니까 산호가 업어서 데려왔지 아니면 거기서 나뒹굴어서 내일 수업 못할 뻔했어. 그 애는 이 선생 노릇을 싫어해. 마오카가 있으면 안전하게 데려다 줄 텐데 화가 치밀어. 이게 이해가 안 돼. 왜 오타에게 빨리 부탁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가는지 모르겠어. 하루아키는 코 위에서 헤매다 결국 재채기로 날아가 버렸어. 저녁이 되도록 그 친구가 안 보이니 다들 이상하게 느껴졌어. 마오카도 그들을 찾아서 놀러 가려고 했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다행히 하루아키는 죽지 않고 교장실로 날아갔고 산호도 따라갔으니 그에게 한마디 쏘아붙였어. 게다가 하루아키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어. 병신의 신이 불운을 가져오지만 메인 근처에 있으면 산호에게도 불운이 따라붙으니까
그들이 다투는 중에 교장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는 걸 깨달았어.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그분이 너그러워서 무사했어. 하루아키는 깨진 창문을 보상하려 했지만 그 유리는 교사의 빈약한 급여로 보상할 수 없는 거라고 들었어. 그래서 교장은 그 친구가 몇 가지 일을 대신하게 해서 피해를 보상하길 원했어. 다음 날 아침 창문 대신 메인과 몇몇 학생들이 수영장 청소를 하러 끌려갔어. 오타도 사과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어. 다행히 그 애들이 도와줘서 혼자서 하지 않아도 됐어. 그렇지 않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다른 애들은 여전히 즐겁지만 수영장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작년에는 해변에서 배웠는데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다 괴물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현장에 도착하니 수영장이 독처럼 변해 있고 주변은 오랫동안 청소되지 않아서 황폐해졌어. 히타는 이 상태로 청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부수고 새로 짓는 게 더 빠를지도. 수영장 물이 정상적이지 않고 이상한 색으로 짙어졌어. 요약하자면 매우 위험해. 하루아키는 여기까지 왔으니 이 물을 다 빼보자고 생각했어. 산호는 선생님에게 조심하라고 디싱했어. 잘못하면 섬의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어. 야, 히타가 서둘러 자물쇠를 열려다 미끄러져 떨어졌어. 땅 위에 있는 애들은 충격받았어. 그게 독이랑 다름없는데 어떻게 구할지 모르겠어. 똑똑한 애들은 진정했어. 그 애는 진흙 괴물이니까 아마 괜찮을 거야. 잠시 후 그 애가 올라오면서 너무 아프다고 했어. 그 독이 히타를 다른 버전으로 바꿔놓았어. 보기엔 웃기기까지 해. 구할 수 없어서 너루가 그걸 그냥 내버려뒀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루아키도 동의해서 다른 애들에게 물을 빼라고 재촉했어. 아무것도 하기 전에 작은 녀석이 물속 괴물들에게 끌려갔어. 그 물고기들은 장난꾸러기야. 작은 친구를 놀자고 끌려갔는데 다른 애들이 허락하지 않아. 그냥 서로 끌어당기다 보니 이기지도 못해. 마오카는 너무 무서워서 최종 기술을 썼어. 우정의 힘을 활성화시켜. 산호의 도움을 받았지. 다른 애들은 쓸모없으니까. 한 번의 발차기로 그 물고기를 멀리 날려버렸어. 성공적으로 친구를 구했어. 보니 이 커플은 젊은 아빠가 아들을 안고 있는 것 같아. 이후 그 생물이 돌아와서 이겼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바보 같은 인간들이 잡아먹을 생각을 하다니 아래에는 더 강한 괴물이 있어. 그게 주인공이야. 이때 호수 아래 큰 그림자가 떠올랐어. 처음엔 잉어가 용이 된 줄 알았지만 이 모양은 웃기네. 그건 인면허야. 사람 얼굴이 났어. 여기서 도전은 이걸 이겨야 청소를 허락할 거야. 싸구려 괴물 취급받아서 스타일이 엉망이야. 이 말은 모두를 자극하려는 거야. 다들 화가 치밀어. 아키엠은 고양이니까 이 멍청한 물고기가 싫어서 싸우고 싶어졌어. 그 애가 용감하게 달려갔지만 괴물에게 삼켜지고 약한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구할 방법을 생각해야 해. 다른 애들은 구할 방법을 생각해야 해. 인면허가 이번에 먼저 공격하자 산호가 절대적인 힘으로 막았어. 그 애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이 버릇없는 물고기를 잡으라고 말했어. 130m 크기로 그 친구가 인면허를 쉽게 잡았어. 주인공이 패배하고도 죽음을 받아들였어. 너희들이 나를 요리로 만들어도 좋대? 그분은 다른 괴물을 먹기 싫어서 거절했어. 마오카가 갑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이 멍청한 물고기를 동물클럽으로 초대했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새끼 식사에 굶지 않을 테니까. 초대가 너무 매력적이라 인면호도 동의했어. 잠시 후 청소 작업이 시작됐어. 갑자기 그분이 독 있는 호수 안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고 결과적으로 넘어져 파도를 일으켰어. 모든 걸 쓸어가 버렸어. 교장이 와서 보니 모든 게 파괴됐어. 하루아키가 작은 수영장을 꺼내서 이걸로 임시로 쓰면 되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화가 나서 급여를 깎겠다고 했어. 며칠 후 미키가 미키 선생님 수업에 초대받아서 기뻐했어. 자신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동료에게서 배우고 싶었어. 그 친구는 요괴학을 가르칠 거야. 주케이의 역사나 성장 과정처럼 사회과학 과목이야. 간단히 말하면 사회과학 과목이야. 이 선생님은 하루아키가 요괴에 대해 더 알면 좋은 교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고 그분의 눈이 빛났어. 전부터 학생들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다른 동료들은 부러워했어. 그가 떠난 후 다른 동료들은 부러워했어. 그 두 선생님은 학생들과 가장 많이 접촉해. 다른 동료들은 하루아키가 파괴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요괴들이 무서워서 피하니까. 미키는 그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 그 힘이 크니까. 자신도 복종해야 하니까. 잠시 후 귀신이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에 담임 선생님이 참관한다고 설명했어. 듣고 나니 다들 지쳐 보였어. 이 조합이 가장 불편하니까. 미키는 학생들 눈에 엄격하고 영리한 선생님이야. 우리 담임 선생님은 완전히 반대야. 그들은 1학년 초에 일어난 일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 긴장했어. 수업은 지난주 숙제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됐어. 듣자마자 학생들은 겁을 먹었어. 숙제를 기억 못하니까. 너루는 친구를 배신하고 무지나가 숙제를 안 했다고 말했어. 듣고 나서 미키는 웃으면서 그 애를 수업 후에 만나자고 했어. 히타는 망한 애들 중 하나라서 숙제를 깜빡했어. 이 녀석은 앞에 있는 애가 바보 같아서 교훈을 얻었어. 일어나서 숙제는 했지만 집에 두고 왔다고 했어. 미키가 동의해서 가서 가져오라고 했어. 왕복 15분 걸린다고 하니
히타가 충격받았어. 숙제가 없으면 선생을 속이고 친구를 배신한 죄까지 더해질 테니까. 다른 애들은 그 선생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아주 순종적으로 굴었어. 이 광경을 보니 하루아키는 존경했어. 동료는 학생들에게 존경받는데 자신은 숙제를 해달라고 빌어야 하니까 오늘은 요괴 종류와 현대화에 따른 변화를 배울 거야. 기본적으로 학생 클래스에는 사람 형태, 동물 형태, 물건 형태의 3가지가 있어. 듣고 나서 하루아키는 갑자기 똑똑해진 기분이 들었어. 결국 이 선생님이 클래스에서 가장 많이 배우는 거야. 산호를 보니 병신의 신은 어떤 종류일지 궁금했어. 생각해보니 그 애가 마오카처럼 개로 변하면 얼마나 귀여울까. 이 생각이 바로 전달됐어. 그래서 산호가 펜을 날려서 그를 때렸어. 그런 변태 같은 눈으로 보지 말라고. 요괴의 능력도 여러 형태로 나뉘어. 의지로 활성화되는 타입도 있고 특정 행동으로 요력을 사용하는 타입도 있어. 가장 힘들게 사용하는 두 애는 사시코야 감정에 따라야 활성화되니까. 학생들이 이유를 묻자 그 애들은 정신요괴 타입이라서 때때로 스스로도 통제 못하니까. 의도치 않게 요술을 쓰는 건 매우 위험해. 재앙을 일으킬 수 있어. 이 말에 산호는 불편해졌어. 자신도 그런 대상이니까. 귀신은 마오카처럼 행동 타입이야. 요술을 쓰려면 술을 마셔야 활성화돼. 이 애를 돕기 위해 미키도 실습을 해보겠다고 했어. 학생들을 놀라게 하면서. 애들은 막았어. 하루아키만 모르고 궁금해서 보려 하니 학생들에게 노려졌어. 참관 왔으면 조용히 봐. 뭐라고? 그 말을 듣고 그분도 자신의 능력을 조금 보여줬어. 술을 충분히 마시자마자 엄청난 요력이 생겨서 가볍게 건드린 게 칠판을 부수버렸어. 그래서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술 마시는 걸 못하게 해. 1학년 초의 재앙이 바로 이거야. 미키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성격도 술 때문에 변해 더 까칠해져서 학생들을 야단쳤어. 긴장된 순간 히라의 방에서 숙제를 찾았지만 당연히 안 했으니까 곧 처벌받을까봐 울었어. 클래스로 돌아와. 산호는 그 선생님에게 술 마시면 통제력을 잃는다고 말했어. 비록 요술을 쓸 수 없지만 육체적인 힘은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야. 작년에는 그 아저씨가 술 취해서 학교를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다들 술 취한 그 모습에 공포를 느껴. 모든 잘못이 하루아키에게 돌려졌어. 그 사건에서 큰 역할을 했으니까. 네루가 다른 선생님을 부르러 가려 했지만 수업 중에 어디 가냐며 막혔어. 결국 그 악랄한 선생님에게 귤을 으깨서 주스를 눈에 쏟아지게 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이 장면을 본 무진아도 배신자 같은 그 녀석을 비웃었어. 미키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전투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학생들은 또다시 급여 명세서를 보여줄 줄 알았으니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산호는 상황이 너무 긴장되자 담임 선생님의 요괴 퇴치임을 다시 상기시켰어. 하루아키가 그 아저씨를 제압하기 위해 음향사의 능력을 사용하게 됐어. 그 말을 듣고 그는 따라했지만 어떻게 영역을 사용해야 할지 몰라. 원래부터 자신의 몸속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 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선생으로서 그들을 인도하는 하루아키가 용감하게 나섰어. 결국 날아가서 거의 죽을 뻔했어. 하타나카가 우연히 지나가다 이 익숙한 장면을 보고 미키에게 술을 마셨다고 꾸짖었어. 그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어. 하루아키가 목표가 돼서 직접 그 몰린 작은 요괴와 대결하게 됐어. 학생들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됐어. 이 모든 게 위태로운 순간 산호는 담임 선생님이 노력하면 야시키가 치마만 입고 바지 없이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 그 말을 듣고 하루아키 안에 강력한 영역이 폭발했어. 야시키는 그 녀석이 위기 속에서 헛소리를 해서 화가 났어. 그 매력적인 다리를 보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무능한 선생님은 대대로 전해진 무시무시한 영역으로 주변 요괴를 모두 쓰러뜨렸어. 그때 히타가 숙제를 다 마치고 가져왔을 때 이 장면을 봤어. 사건 후 산호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 사건 후 산호는 하루아키가 학교의 모든 요력을 산산조각 낸 걸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 하루아키는 자신이 생각했던 만큼 무능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지만 반 친구들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어. 말하면 그들이 싫어할 테니 그만두자고 했어. 말하면 그들이 싫어할 테니 그만두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 그는 모두와 즐거운 학교 생활을 원했어. 이 진심 어린 말들이 산호를 깊이 생각하게 했어. 기운을 내고 있을 때 작은 요괴들이 똥을 던지며 비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화냈어.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니 오히려 재미있네. 몇 일 후 히타가 류를 따라가서 숙제를 보여달라고 부탁했어. 한눈 청년은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돕는 건 오히려 해가 될 테니까. 게다가 작년부터 그 부탁이 100번 넘었으니 안 주고 히타를 바보 취급하며 자라서 그 담임처럼 실패자가 될 거라고 꾸짖었어. 그때 근처에 있던 하루아키가 듣고 그들을 겁주게 됐어. 그가 길에서 뭐 하는지 물으니 하루아키가 하타나카 선생님의 일을 돕고 있다고 알려줬어. 그는 이런 단순한 일들이 자신과 학생들을 연결하고 그들의 눈에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어. 하루아키를 알게 돼. 새 규정에 대해 모르고 산호가 머리카락 규정을 위반한 학생이라고 알려줬어. 듣고 그 선생님은 염색한 줄 알고 꾸짖었어. 결국 산호에게 목덜미를 잡혀서 멀리 던져줬어. 그는 다시 염색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어. 하타나카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멋지게 보여서 그냥 넘겼어.
하타나카가 들었으니 동료를 한 대 치고 싶었어. 또 학생의 나쁜 행동을 눈 감아주다니. 그때 야시키가 치마를 입었지만 바지를 입고 와서 하루아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 오류를 잡아내려고 하자 괴물 취급을 받아서 미키는 화가 나서 그 아이의 바지를 바꿔주겠다고 했어. 결국 경찰에 잡혀서 비정상적인 발언 때문에 끌려갔어. 이 장면을 본 게임 중독 두 아이는 기뻐서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어. 하지만 하타나카는 허락하지 않고 모두 압수했어. 그는 유일하게 진지하게 일했지만 미키를 꾸짖었어. 학생들의 숙제를 게으르게 채점하다니. 압수 사건 때문에 미키 반 학생들은 화가 치밀었어. 야시키는 울며 애원해서 넘어가게 할 생각이었어. 하지만 교무실에 가니 하타나카가 다음 주 시험까지 게임기를 압수할 계획이라고 들었어. 시작된 이 일은 학생들을 도울 거야. 이 일은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할 거야. 미키는 매번 이런 일이 있으면 몇 명이 참지 못하고 되찾으려 하니 금고에 숨겨 보호해야 한다고 했어. 선생님으로서 책임이 있으니 끝까지 해야 해. 교실에서 마우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유는 감탄했어. 바로 그때 게임 중독 두 아이가 돌아와서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한 전쟁을 부르짖었어. 아침에 같은 일을 당한 오가타 쌍둥이 형제도 동참했어. 사노는 그들을 보고 마우카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당부했어. 이런 바보들처럼 되지 말고. 그날 밤 내 친구가 방에 잠입해서 물건을 찾았어. 의외로 하루아키도 동참자가 됐어. 처음에 그들을 도둑으로 생각하고 유령으로 위협했어. 결국 얻어맞았어. 그 아이들은 선생님을 속여서 교실에 물건을 두고 왔다고 했어. 그 후 금고를 열어주니 그들은 기뻐서 선생님을 쓰러뜨리면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달려들려 할 때 갑자기 봉인 감옥이 떨어졌어. 히타는 너무 충격받아서 하루아키가 이렇게 영리할 줄 몰랐어. 그리고 미키와 하타나카의 뇌물인 세 벌의 교복을 보니 모든 걸 알았어. 이 함정을 위해 그 두 사람이 미키를 매수한 거였어. 큰일이 될 줄 알았는데 오가타 쌍둥이 형제가 요술로 탈출했어. 봉인부적이 번개신과 바람신처럼 그들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어. 그들은 고위 요괴로 신이었지만 과거의 질병과 재난을 가져왔으니 쫓겨나 평범한 요괴가 됐어. 이 정보를 배교보에서 읽고 미키는 충격받아서 신출신 요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 후 추격이 시작됐어. 교복을 선물 받아서 하루아키가 일에 매우 효과적이었어. 작은 요괴들이 벽을 만들어 도와줬어. 그래도 네 아이를 막을 수 없어서 하타나카는 술친구에게 특별히 맡겼어. 술기가 힘을 받고 그들의 은신처를 찾았어. 이 장면을 본 히타도 겁에 질려 번개신이 검은 힘을 써야 했어. 그 힘에 맞은 건 무능한 선생님이었어. 번개 기둥이 됐지. 자신이 타버리는 걸 보고 그는 배를 눌렀어. 하타나카가 걱정해서 미키에게 소화기를 가져오게 했어. 그는 이미 만취됐어. 나중에 모든 게 밝혀졌어. 선생님들은 그들이 도둑으로 오는 줄 알고 긴장했어. 의외로 그냥 장난감을 되찾고 싶었으니 다음에는 그냥 오라고 했어.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아니었어. 소방대가 도착했으니 다들 도망쳐야 했어. 우연히 새 친구가 지나가서 숨어 있는 걸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았어. 그래서 소방대에게 알려서 그 밤에 장난꾼들을 잡게 했어. 얼마 후 하루아키가 학생들에게 요괴학교에서 첫 인간교사로 인터뷰에 초대받았다는 걸 알렸어. 미키는 자신을 유능하게 보여야지 아니면 다들 싫어할 테니까. 게다가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아주 유명해. 학생들은 그 초대를 거절하라고 조언했어. 그는 충격받아서 벽에 머리를 부딪히며 왜 이제야 자신의 무능함을 알았는지 물었어. 방송에서 가족에게 창피를 줄까봐. 이건 그를 위한 걱정일 뿐이야. 최종 결정은 미키에게 있어. 소는 선생님이 방송에 나가는 게 정말 괜찮은지 물었어. 무능하고 겁쟁인데 게다가 교복 광인이잖아. 시청자들이 알면 해고 청원서가 날아올지도 몰라. 그 말을 듣고 선생님도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인정했어. 히타는 너무 안타까워서 다른 색깔을 좋아하는 아이들과 함께 하루아키를 돋보이게 해주겠다고 나섰어. 듣고 그는 감동해서 도와줄 줄 몰랐어. 옆벽의 동료도 미키에게 다음에는 파괴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내 수업에 방해가 돼. 몇 일 후 방송국 사람들이 직접 와서 인터뷰했어. 감독요괴 아아가 하루아키의 동반자가 됐어. 그와 조수와 몇 명의 스태프가 함께. 미키는 그 아저씨가 너무 크고 무서워서 겁났어. 먼저 수업 장면을 찍고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을 찍을 거야. 교실에서 몸 치우는 아이들이 다 준비해서 방송에 나올 준비됐어. 입으로선 선생님을 돕는다고 하지만 실제론 다들 TV에 나오고 싶어해. 마오카는 야나기다가 오늘 매끄럽게 생겼다고 말하고 만져봤어. 몸이 순수한 실크더라고. 야시키는 그들이 너무 신나서 할 말이 없었어. 특히 히타, 보통은 버릇없는데 TV에 나오면 착하고 똑똑한 척해. 아키엠은 고귀한 고양이처럼 털을 다시 손질했어. 정말 대단해. 그때 선생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어. 그래서 최고의 쇼가 시작됐어. 첫 인상은 칠판에 커다란 구멍이었어. 어디서 생긴 건지 모르겠네. 교과서를 펴려고 하니 하루아키가 집에 두고 왔어. 대신 귀여운 교복 사진 앨범이 있었어. 당황해서 영역을 발동시켰어. 벽에 또 구멍을 뚫었지. 운 좋게 하타나카 선생님의 교과서를 빌려서 수업 촬영이 잘 됐어.
두 학생 친구가 와서 선생님이 괜찮은지 물었어. 상황이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아하는 날아와서 다음 수업이 뭐냐고 물어봤어. 프로그램을 위해. 오늘 작은 요괴들이 하타나카 선생님과 함께 사람을 겁주는 실습을 할 거야. 그 선생님은 진지했지만 아래팀을 보니 안심이 안 돼. 하루아키는 학생들과 짝지어 가려고 했지만 모든 걸 망치기 전에 쫓겨났어. 실습 장소는 혼슈 쇼핑가야. 그들은 신비한 문을 써야 해. 백교학교에서 가려면 10시간 걸리니 그들은 교장님의 신비한 문을 써야 해. 자신의 요술로 두 곳을 연결해서 쉽게 접근하게 했어. 지금 이 지역은 거의 문 닫았으니 사람도 적어서 말을 겁주기 딱이야. 미키는 진짜 인간이지만 피해자가 되기엔 적합하지 않아. 하타나카 선생님이 이유를 묻자 마우카가 그를 친구가 없어서라고 했어. 누군가는 그를 변태라고 했어. 겁주면 반격당할지도 몰라. 대부분은 미키가 너무 불쌍해서 불운을 가져오니 요괴들이 피해야 한다고 했어. 이 비하가 하루아키를 화나게 했지만 그들이 맞는 말이라 할 수 없었어. 실제로 학교는 이마 소문이 퍼지게 하려서 낯선 사람을 일부러 선택했어. 어린아이와 임신부를 겁주지 말라고 엄격히 금했어. 첫 실습 커플은 우타가와와 네루야. 그들은 적합한 대상이 오기를 기다리며 숨어 있었어. 바로 그때 두 명의 나쁜 놈이 지나가며 여자친구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사귀는 얘기를 했어. 그들이 너무 쓰레기 같아서 네루와 그 친구가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로 했어. 먼저 우타가와가 예쁜 여자 모습으로 유혹했어. 곧 그 작은 걸로 그들을 해골로 바꿔서 두 놈을 무섭게 쫓아냈어. 한눈 청년은 앞을 막아서 또 한 번 겁줬어. 다음에 여자를 그렇게 대하면 죽는다고 경고했어. 만족해서 높은 점수를 줬어. 이 장면을 본 하타나카 선생님은 매우 만족해서 높은 점수를 줬어. 그걸 본 무진아는 화가 나서 히타와 짝을 이뤘어. 이 청년은 한눈 청년의 이전 일 때문에 그를 능가하고 싶었어. 그 후 실습에 나가서 히타는 그게 친구의 엄마인 줄 알았어. 머리가 비슷해서. 그들은 나가서 겁주려고 했지만 도둑이 노인을 만나서 총을 들고 쫓겨났어. 그 사람은 무당이었어. 두 학생이 여기서 유령이 있다고 알려줬으니 온 거야. 의외로 이 녀석들이 나타나서 그냥 없애버렸어. 무지나와 히타는 10km 넘게 달려서 그 강력한 노파를 피했어. 다음은 마우카와 아키엠 커플이야. 그들은 너무 귀여워서 변신하자마자 소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어. 이 장면을 본 선생님도 할 말이 없었어. 하타나카는 그들에게 추가 과제를 줄 생각이었어. 사노는 다음 참가자야. 어쩌다 보니 하루아키와 짝됐어. 그는 사람을 겁주는 걸로 기뻐했어. 감독도 흥미로워서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하면 주목을 끌 거라고 했어. 하타나카 선생님은 불안해서 사노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이 청년은 요술을 통제하는 데 서툴러서 거의 안 써. 미키 선생님의 이전 수업에서 말했어. 그와 야시키는 의지로 요술을 쓰는 타입이야. 통제 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알고 나서 선생님도 사노를 격려해서 필요하면 요괴 퇴치임으로 도울게. 하루아키는 교복을 입은 인형을 가지고 나왔어. 한번 보기만 해도 영역이 폭발적으로 깨어나는 동기가 솟아오르지. 사노, 그 녀석이 그런 소리를 하자. 약한 척하더니 장난으로 한 방 날려버렸어. 그 다음에 사냥감이 나타났어. 혀를 빼물고 있는 그 개와 주인 말이야. 하루아키는 조심스럽게 요술을 활성화했지만 그 개가 화가 나서 맨을 향해 달려들었어. 선생님은 그 녀석의 사나운 얼굴을 보고는 재빨리 도망갔어. 결국 그놈에게 쫓겨서 서서 보고만 있는 게 너무 웃겼어. 그 사진을 찍어서 티에 공유하자. 하루아키는 개와 장난치다 보니 즐거웠어. 갑자기 불운이 찾아왔어. 그 사람이 차에 치여 멀리 날아가더니 개에게 물린 거야. 그런데 우연히 한 여자가 전화를 하며 있는 곳으로 떨어졌어. 그 변태 같은 얼굴의 전화가 성공적으로 사람을 겁주고 피를 흘리게 했어. 동료가 달려와서 괜찮냐고 묻자 하루아키는 이 모양인데 그런 질문을 하니 안경을 고쳐 끼우는 게 좋겠다고 했어. 사노는 그 후에 와서 시험을 통과했다고 생각했지만 하타나카는 인정하지 않고 다음에는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알았어. 내가 조정해볼게. 그 말을 하자마자 두 선생님의 옷이 산산조각 났어. 바로 그때 한 여자가 지나가서 변태라고 생각하고는 깜짝 놀라서 도망갔어. 외부 수업이 이렇게 끝났어. TV 방송국 사람들이 하루아키에게 감사하며 클럽 활동 인터뷰에서 더 노력하라고 했어. 그 사람은 그들에게 쓸데없는 장면은 다 편집해달라고 부탁했어. 학생들은 여전히 사노 선생님을 도와주려 애쓰고 있어. 그걸 보니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됐어. 현재 하루아키는 생물클럽의 고문이야. 평소에 그 사람은 버릇없는 작은 요정들에게 물을 주고 인면허에게 밥을 주는 거지. 아하, 게다가 그 선생님은 우리가 돌보는 만드라고라에게 이름까지 지어줬어. 그래서 하루아키에게 자신있게 물어보니 몇 마리를 꺼내서 이름을 소개했어. 듣고 나니 그들은 완전히 당황했어. 세 마리가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차이를 알아보는지. 바로 그때 듀온 무리가 나타났어. 히타와 동료들의 계획은 선생님의 좋은 면을 요정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야. 마우카와 사노는 이 광경을 보고도 어쩔 수 없었어. 갑자기 그 멍청이 말을 따르다니. 그 멍청이 매는 그걸 보고도 하루아키는 그걸 보고도 연기하며 먹잇감이 된 양처럼 변신했어.
각본에 따르면 그 사람은 그들을 설득해서 개과를 하게 해야 해. 개과를 듣고 산호는 듣고 나서 산호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며 산호 자신도 어이없어하며 욕을 했어. 다행히 그 애들은 연기하며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 선생님의 말로 그 불량 학생들이 개과를 한 셈이야. 갑자기 산호는 TV, 방송국 사람들이 왜 이들을 따라가는지 이해가 안 돼. 그때 마오카는 선생님이 기르는 작은 요정 무리에서 하나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 주위를 보니 그게 위험에 처해 있었어. 주저없이 그 사람은 아래로 뛰어내려 구했어. 결국 그 자신도 피해를 입었어. 다행히 학생들이 재빨리 반응해서 손을 잡고 산호를 안전하게 끌어올렸어. 이 장면을 본 관객들은 사람으로서 요정을 구하는데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거야. 산호는 그 후에 하루아키에게 다음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경고했어. 우리도 따라가다 보니 목숨이 위험했어. 하루아키는 웃으며 나도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했어. 다음 날 요정들은 모두 그 특별한 선생님 하루아키를 알게 됐어. 자기 TV에서 멋지게 나와서 자랑했어. 요약하자면 그 아이들 덕분에 인터뷰가 성공적이었어. 비록 조금 어수선했지만. 놀라운 건 하루아키의 형 아마키가 그걸 봤는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 그 사람은 하루아키가 요정 학교에서 교사가 됐다는 걸 예상치 못했어. 곧 그들의 고향에서 축제가 있으니 하루아키도 초대를 받았어. 그 사람은 주말에 오사카로 가기로 했어. 학생들이 듣고는 흥미를 보였어. 바로 알아봤어. 그 애들은 선생님과 함께 집에 가서 축제를 즐기고 싶어해. 다음 날 하루아키는 산호에게서 전화를 받고 자신과 동료들이 집으로 오고 있으니 나와서 맞이하라고 했어. 선생님은 너무 놀라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 만약 음향사가 드러나면 문제가 될 테니까. 그 녀석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루만 있겠다고 했어. 평소에 그 젊은이는 선생님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말했어. 그런데 오늘은 너무 부드러워서 하루아키가 이상하게 느껴 화를 내보라고 했어. 결과적으로 개처럼 야단 맞았어. 그 후에 네 친구가 역에 도착해서 음식을 먹으며 사람을 기다렸어. 야시키는 여자라서 성가신 놈들이 와서 괴롭혔어. 네 친구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애들은 너무 웃겨서 앉아서만 봤어. 산호도 어쩔 수 없어. 히타가 가서 그 애를 구하라고 했어. 막 나서려는 순간 하루아키와 똑같이 생긴 인물이 와서 그 못된 놈들에게 교훈을 줬어. 학생들은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 집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강하단 걸. 그 멋진 태도가 야시키의 마음을 흔들었어. 야시키의 마음을 흔든 마오카는 그 후에 그 가짜 선생님을 한 대 치며 하루아키의 순수함을 더럽이지 말라고 했어. 갑자기 다투다 보니 진짜 사람이 와서 모두 충격받았어. 그들은 쌍둥이 형제였어. 아마키는 형이라서 항상 강하게 보였어. 그 후에 모두 선생님이 운전해서 집으로 데려갔어. 모두 놀랐지. 그래서 소개했어. 이들이 요정 학교에서 내 학생들이야. 히타는 자리가 없어서 통에 숨어서 가야 했어. 그 형은 요정을 싫어하니 얼굴에 다 드러냈어. 마오카가 물어보니 선생님이 말해줬어. 옛날부터 아마키는 귀신과 요정을 싫어했어. 하루아키가 입은 옷에 대해 묻자 엄마가 천엔 내 산 거라고 본인은 안 챙겼어. 그 집 패션은 큰 신전 앞에 있어서 모두 좋아했어. 이미 엄마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으니 괜찮아. 아빠는 일찍 나가서 나중에 이야기할게. 네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길 바랐는데 성가신 놈이 나타났어. 아들이 돌아온 걸 본 그 아빠가 안아오려 하다 산호에게 쓰러졌어. 마오카는 너무 충격받았어. 선생님이 사람을 때린단 걸. 그 사람에 대해 묻자. 그건 아직 영혼이 떠나지 않은 유령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 선생님의 엄마가 나와서 모두 너무 젊어서 놀랐어. 너무 예쁘게 부탁해서 가족이 신전인 걸 비밀로 하라고 했어. 학생들이 무서워하지 않게. 산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 괜찮아. 그 애가 길에서 쓰러진 그 삼촌에 대해 묻자. 그 아줌마는 이 집에 사는 요정이라고 말해서 의심하지 않게 했어. 그 아빠는 너무 충격받아서 말도 못했어. 집 안으로 들어가니 그 아줌마는 처음으로 손님이 와서 너무 기뻐했어. 마오카는 산호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들었어. 요약하자면 성격은 지금과 별 차이 없었어. 그 해에 아마키가 서기 시작할 때 하루아키는 아직 기어다녔어. 갑자기 제복이 날아가자 그 아이는 서서 달려가서 주웠어. 이 장면으로 모두 충격받았어. 제복에 대한 취향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야. 갑자기 학생들은 기분 나빠졌어. 전생에 그 선생님이 그 옷에 문제가 있었나 봐. 아들의 직장이 순탄한지 묻자 그 애들은 가끔 하루아키가 똥을 맞거나 동료에게 맞지만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어. 요약하자면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어. 듣고 나서 아마키는 이 가르침 일이 적합하지 않다고 동생에게 포기하라고 하며 손님을 내보냈어. 그 사람은 학교에서 가르침을 그만두게 하겠다고 사람과 요괴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냐고 했어. 더 이상 내 동생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해서 산호가 화가 났어. 그 녀석은 교활하게 제복을 사서 아직 주지 못했다고 했어. 듣고 나서 하루아키는 반응하며 나와서 정말 그런 건지 물었어. 너무 이상해서 그 애들은 문을 닫고 갔어. 두 형제는 다투다 보니 아마키는 동생을 위해 이러고 있으니 그 학생들을 신경 쓰면 다시 오지 말라고 했어. 히타는 그 후에 들어가서 그 형을 겁주고 기절시켰어. 그 애들은 그 후에 집에 들어가서 설명했어.
아마키는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요괴를 무서워해. 학교 때 그 사람은 사람들과 싸우며 강하게 보이면 아무도 동생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 이후로 학교 생활에서 아무도 그 형제와 친구가 안 됐어. 그 형제는 결국 선생님에게는 불쌍한 일이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해를 입었어. 그 아줌마는 오늘 밤 신전에 축제가 있으니 그 애들이 가게를 지켜달라고 했어. 그들은 동의했어. 하루아키는 그 후에 그 애들을 데리고 가서 모두 흥분했어. 마오카와 히타는 총 쏘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했어. 그런데 여기 상이 너무 지루해. 도시처럼 안 돼. 그 작은 녀석도 친구에게 어떻게 더 재미있게 만들지 물었어. 사노도 선생님의 몸에 원을 그려서 목표로 삼았어. 이렇게 하면 플레이어가 자극받을 거야. 하루아키는 그 애들이 여기서 요술을 쓰지 말라고 했어. 누가 요괴라고 알아보면 다음에 아무도 안 올 테니까.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첫 손님이 축제를 즐기러 왔어. 축제를 즐기러 온 형제와 사노는 가게를 지킬 거야. 아마키는 요괴를 믿지 않으니 정신을 차려서 도와주러 왔어. 분위기가 너무 긴장되자 하루아키는 음식을 사러 가서 그들이 뭐 사고 싶어 하냐고 물었어. 그 학생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메뉴를 말했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후에 두 사람만 남아서 아마키는 불길한 병이 불운을 가져올까봐 걱정됐어. 그게 미치면 이 생은 끝장이야. 자기에게도 요괴를 쫓는 힘이 있으면 그 애들을 이미 쫓아냈을 거라고 했어. 듣고 나서 사노는 매우 놀랐어. 그 가족 모두가 그런 줄 알았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가족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으니 이 신전도 그냥 평범한 집이라고 했어. 듣고 나서 사노는 왜 네 사람이 여기 와서 아무 일도 없었는지 이해했어. 그냥 평범한 신전이었어. 궁금한 건 하루아키의 강력한 힘인데 후손들이 약해진 마당에 갑자기 강한 아이가 나타난 거야. 그 형은 태어날 때부터 동생이 특별한 요괴 쫓는 힘을 가졌다고 했어. 만약 그게 일어나면 세상에 요괴가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를 거야. 그 형은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문을 열어 요괴를 풀어냈어. 그 해에 아마키는 아빠에게 요괴를 가둔 문에 대해 들었고 절대 열지 말라고 했어. 할아버지가 힘들여 봉인했어. 완전히 없애려면 고대의 제일 존재만 가능해. 그 말을 하자마자 아빠가 실수로 문을 열었어. 결국 요괴가 풀려나서 그들에게 복수했어. 아마키는 그 커다란 생물을 보고 너무 무서웠어. 그 요괴는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종류라서 맞서면 9번 중 8번은 패배야.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자 아들이 아빠의 영혼을 안고 도망쳤어. 하지만 쉽지 않았어. 곧 막혔어. 바로 그때 밖에서 하루아키가 문을 두드렸어. 그 요괴는 아마키의 동생 힘에 끌렸어. 힘에 끌린 아마키는 동생이 피해를 입을까봐. 하지만 아니었어. 하루아키는 문을 열고 들어왔어. 그렇게 해서 우연히 힘을 활성화시켜 요괴를 없앴어. 이 장면을 보고 두 아빠는 너무 충격받았어. 그리고 그들은 제1의 요괴 쫓는 힘을 가진 걸 알았어. 그 귀여운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형의 손을 잡고 TV에 제복을 보러 갔어. 이 이야기를 떠올리니 아마키도 기뻐졌어. 그 바보 동생이 더 중요하니까. 사노는 이 핵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봐. 꽤 이상한 건 지금까지 하루아키가 자신에게 요괴 쫓는 힘이 있다는 걸 몰랐어. 요괴가 존재한다는 것도 사노는 가족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요괴를 알아볼 때마다 그 힘으로 없애버리니까 아마키는 항상 그걸 목격했어. 동생 쌍둥이는 아니야. 하루아키가 행복한 삶을 위해 가족이 비밀로 한 거야. 게다가 그 형은 동생의 강력한 힘을 제어하기 위해 구슬을 만들었어. 그걸 풀면 세상에 요괴가 존재할 수 없을 테니까 사노는 정말 이해가 안 돼. 선생님만 왜 이렇게 특별한 거지? 많은 세대에서 아마키는 자신의 추측을 했어. 너에게 환생을 믿는지 물었어. 알려진 대로 제일은 하루아키가 가진 그 무시무시한 힘의 주인이야. 아마도 그 제일이 재생해서 동생이 됐을 수 있어. 사노는 그걸 믿지 않아. 너무 비과학적이야.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아. 요괴의 존재 자체가 인간 세계에서 비논리적이니까. 요약하자면 그 사람은 동생이 학교에서 가르침을 하지 말라고 반대해. 요괴가 그 힘에 맞서면 사라질까봐가 아니야. 그게 일어나면 자신도 슬퍼지고 자책할 테니까. 이게 그 형이 가장 원하지 않는 거야. 그건 하루아키를 아프게 할 테니까. 사노는 그 사람이 선생님처럼 나쁘지 않다고 이해했어. 그래서 안심시켜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겠다고 했어. 하루아키의 힘은 정말 크지. 하지만 학교 친구들에 비하면 나 같은 신병에는 작용하지 않아. 만약 선생님이 요괴를 해치면 내가 막을게. 하루아키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감동했어. 아마키 오빠는 말이 없어. 어떻게 전염병 신의 말을 믿을 수 있지. 사노는 외쳐. 오빠가 믿어야 할 사람은 나보단 쌍둥이 동생이야. 사노가 하루아키를 믿고 지지해주길 원해. 그 애의 교사 역할에. 자신이 이 역할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 이제 그만두면 이 생에서 다시는 자신감 넘치는 삶을 살 수 없어. 진짜로 그 애는 변태 같고 속물 같은데도 멋을 부려. 하지만 학생들은 이 점을 싫어하지 않아. 오빠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누가 그런 노력을 비웃을 수 있겠어? 자기 자신도 그 선생님을 훌륭한 교사로 생각해. 듣고 나니 너무 감동돼. 그래서 달려가 안아버려서 둘 다 수영장으로 떨어졌어. 하루아키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요게 학교에 머물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해. 그 말에 아마키 오빠도 충격받아 동생의 결의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전염병 씨는 물에 빠져서 복수로 담임 선생님을 아래에 가둬버려. 그 다음에 전기를 흘려 관객을 끌어들여. 다음 날 가족들은 아들을 다시 일터로 보내러 가야 해. 가장 괴로운 건 아빠야. 어제 그 버릇없는 아들한테 발로 차여서 아버지 노릇도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정말 잔인해. 아마키도 산호와 따로 말해 동생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해. 그리고 동의도 받았어. 그들의 기차가 출발하니 다들 서둘러 안으로 달려가. 학생들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물어보니 선생님이 학교로 서둘러 가고 싶어 하네. 아마키는 밖에서 따라오며 동생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려고 해. 그들은 쌍둥이니까 입모양만 봐도 서로의 말을 알 수 있어. 그래서 오빠의 지지가 정말 기쁘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르지. 아마키가 따라온 건 그들이 잘못된 기차를 탔으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기 위해서야. 그리고 장면이 바뀌어 한참 후에 백계학원에서 체육대회가 준비 중이야. 마오카는 왜 인간면석에게 끌려가서 다들 걱정하고 있어. 하루아키도 구하려고 달려갔는데 그만 휘말려버렸어. 그렇게 그 불운한 커플이 도구창고에 부딪혔어. 옛날에 차탄 아빠는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 미키 선생님이 소란스러워서 와서 동료가 코미디를 하고 있네. 그래서 상기시켜 체육대회 준비 기간에 이미 이렇게 피곤하단 말이야. 대회 당일에는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어. 쿠라하시아는 미래를 예언하는 요괴야. 그 애는 대회가 끝난 후 하루아키가 반바지 차림으로 가르치는 장면을 봤어. 그 말에 산호는 자신의 눈을 걱정해. 그 끔찍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며칠 후 교장 선생님이 나서서 체육대회를 시작한다고 선언해. 요괴들의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 각 반은 서로 진지하게 경쟁해야 해.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대돼. 그 학생의 예언이 현실이 될지 궁금해. 총점이 가장 낮은 건 사라져. 각 학년의 6반이 경쟁해야 해. 총점이 가장 낮은 건 사라져. 듣고 나니 다들 겁에 질려. 하지만 교장은 담임 선생님의 급여를 의미한 거야. 이건 너무 불공평해. 그들은 플레이하지도 않았는데 책임을 져야 하다니. 하타나카는 새 아이의 아버지라서 소리치며 반대해. 급여가 끊기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어? 하루아키는 신경 쓰지 않지만 뒤에서 교장이 권력을 남용한다고 소리쳐. 4명의 담임이 해고당하고 급여가 끊겨. 동시에 헝겊으로 몸을 가리고 하루 동안 가르쳐. 그 말에 쿠라하시의 예언이 현실이 됐다는 걸 알았어. 진짜 미친 상황이야. 학생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게 그 애도 교장에게 안고 용서를 구해. 이 창피한 장면에 다른 반 학생들이 웃음을 터. 자기 행동이 완전히 비현실적이라서 사람 같지 않아. 하루아키의 착한 학생들을 보니 다들 표정이 엄청 진지해. 그 애들은 입안이 왜 이렇게 차가운지 궁금해해. 히이타에게 담임 선생님이 괜찮은지 물어보니 봐서 알잖아. 그 애들은 이번 사건에서 선생님이 예측 불가능한 일을 일으킬 거라 확신해. 그들은 이미 선생님과 함께 고생할 장면을 상상하며 머리가 아파. 잠시 후 하루아키는 릴레이 달리기 주제를 모으는 임무를 맡아. 이건 쉽겠어. 그래서 바로 동의해. 나도 적합한 사람들을 골라 다른 반과 경쟁하게 해. 첫 번째는 학교에서 가장 작은 학생들이야. 대표적인 코미디는 마오카. 내 가장 친한 친구야. 친구들은 이 작은 녀석의 공연을 기대해. 시작 신호가 울리자 그 애는 강한 다리로 변신해 한 번의 목표로 달려가. 하지만 같은 반 친구들은 아직 출발도 안 했어. 이 강력한 변신을 보니 누구도 마오카의 작은 몸을 무시 못해. 그 애는 뽑은 임무를 따라야만 이 부분 시험을 끝낼 수 있어. 작은 녀석은 산호에게 달려가. 한번 그 몸을 빌려달라고 해. 반의 친한 친구들이 그 애가 뽑은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니 보여줘. 거기엔 친구라고 적혀있고 산호가 가장 친한 친구라서 그 애를 안고 목표로 가야 해. 다른 애들은 너무 이상하다고 쫓아내. 다음은 야시키 차례라서 하루아키가 열심히 응원해. 이 게임은 뽑은 주제가 간단한지로 결정돼.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애는 불꽃산에서 태어난 성검 엑스칼리버를 가져와야 해.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야시키는 말이 없이 바로 달려가. 옆에 상대는 겁에 질려 이건 며칠 밤낮을 가야 할지도 몰라. 정말 대단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의 주제를 확인하니 문제없어. 작은 녀석도 이 종이를 기념으로 간직하고 싶다고 해서 동의해. 마오카의 상대는 비밀스럽게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와야 해. 그래서 감히 보여주지 못해. 하루아키가 종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잃어버렸다고 속여. 그걸 마오카에게 던졌어. 그 애는 이게 쓰레기라고 생각해. 그래서 주워서 버려. 달리기로 돌아가 히이타가 마지막 출발이야. 하지만 그 친구가 안 오니 걱정돼. 방금 말한 순간 그 애가 엑스칼리버를 들고 와서 자랑해 기숙사에서 가져왔다고. 화산에서 가져왔는데 뭐에 쓰는지도 몰랐어. 오늘 이렇게 유용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 젊은이가 손을 놓아. 작게 서 있으면 베일 거라고 위협해. 그 애도 출발하며 작게 서 있으면 베일 거라고 위협받아.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종이에 적힌 임무와 씨름 중이야. 그래서 이건 쉬운 임무를 뽑으면 바로 이길 기회야. 하지만 삶은 꿈처럼 쉽지 않아. 히이타가 뽑은 건 비밀스럽게 싫어하는 반 친구와 달려라. 너무 충격받아서 그 애는 얼어붙어. 누가 이런 걸 써서 우정을 깨게 하려는 건지 속으로 욕해.
이걸 못 이기면 분명 배일 테니까. 그래서 젊은이는 배제 방법을 써서 시도해. 여자애들은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이 안 들어가. 누구를 선택하든 다음날 여자애들이 모여서 괴롭힐 테니까 최악은 어떤 여자애를 울리면 이 인생 끝장이야. 야시키는 두 번째 대상이야. 여자지만 남자보다 장난꾸러기라서. 게다가 어린 시절 친구라. 그 애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하지만 엄마와 누나가 이걸 알면 나도 망할 테니까. 그 애를 정말 아껴서. 마오카와 사노는 착하고 성실하니까. 안 돼. 누드와 다른 애들도 기숙사에서 평범하게 살아. 친구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라 그 애는 아무도 싫어하지 않아. 작은 녀석과 그 친구가 젊은이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덕분에 그 애는 마오카의 손에 종이를 봐.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우정을 깨는 종이는 버려서 속임수 써. 그 녀석에게 방금 사노와 한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니 친구래. 그래서 잠시 빌려. 유감스럽게도 그 종이는 구겨진 게 아니란 걸 모르고 마오카도 이게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히이타에게 줬어. 그 애는 이게 친구라고 착각해서 빌렸지만 실제론 비밀스럽게 좋아하는 사람에 관한 거였어. 사노가 화장실에 있단 걸 알게 되니 그 애도 달려가 도움 요청해. 아, 실수로 말했네. 도움 청해. 그 애는 주제가 뭐냐고 물어봐. 하지만 보기도 전에 끌려가 버렸어. 이제 시간도 거의 없어서 어쩔 수 없네. 전염병 신이 손을 씻고 그 진흙 늪을 들고 강하게 목표로 가. 그 친구를 따라가면서도 다른 상대들을 따라잡아. 하루아키도 열심히 응원해. 그래서 히라가 더 신나. 그 애는 자신을 진흙 폭풍이라 부름. 듣고 나니 사노는 그 애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결국 그들은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 친구들은 기뻐서 축하해. 담임 선생님들도 달려와 안아주며 그 애가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 사노는 주제를 보여달라고 해서 그 애가 자신있게 꺼내. 읽고 나니 메인과 다른 애들이 너무 충격받아서 기절해. 그 애가 비밀스럽게 좋아하는 건 사노였어. 하루아키는 웃겨서 이 주제가 유효하다고 선언해. 히이타가 다시 읽어보니 이제야 깨달았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네. 갑자기 그 애와 그 친구 사이에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생겼어. 원래 그대로 두는 게 친구를 잃지 않는 방법이었을 텐데. 다른 남자를 비밀스럽게 좋아하다니 정말 복잡해. 메이는 재미있어서 웃음 짓고 결과로 사노한테 맞아. 젊은이는 설명하려고 하지만 안 통해. 그 애는 이제 친구로만 지내자고 나를 좋아하지 말라고 해. 이 오해는 황하에 뛰어들어도 지울 수 없어. 진흙 늪은 속으로 울며 자기가 너무 바보 같아서. 게임은 계속되며 다른 여러 종목으로. 하루아키바는 이 게임에서 이기지 못해서 선생님이 슬퍼. 류우와 우타가와는 그 다음에 기병팀에 대해 물어봐. 자신의 지식에 따라 메인이 합리적으로 배치해 가장 강한 전사들을 만들었어. 미키는 기회를 이용해 적의 계획을 탐색해. 결과는 쫓겨났어. 하루아키가 이렇게 진지하니 그 애도 이 친구와 제대로 경쟁해야겠다 생각해. 하타나카는 동료가 너무 기뻐서 물어보니 이번 체육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 흥미로워. 가장 기대되는 건 2학년 학생들의 기병 전쟁이야. 각 반은 4~5명으로 그룹을 나눠. 그들은 각자의 특별한 기술을 써서 다른 반의 머리띠를 빼앗아야 해. 그래서 팀 배치를 잘하면 기술을 합치는 게 가장 큰 이점이 돼. 점수는 각 반이 빼앗은 머리띠로 계산해 총합을 내. 민우 반도 선생님이 제안한 전술을 따라 바로 오타가 거대 형태로 변신하며 친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입에 넣는 전술로. 이렇게 하면 아무도 그들의 점수를 빼앗을 수 없어. 반대로 이 그룹은 무효가 돼. 경기에 영향을 주지 못해. 하루아키는 자기 제안에 매우 자신 있어. 오타 그룹이 운동이 약하니 빼앗는 대신 이렇게 방어하는 게 더 나아. 두 번째 팀은 사노 아키엠 야나기다가 포함된 매우 유연해. 신속한 기병팀을 만들었어. 마오카는 신기한 팔로 변신해 상대에게서 점수를 빼앗아. 이 방법으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며 다른 팀의 머리띠를 얻어. 유감스럽게도 작은 녀석이 말에서 떨어져 패배하고 점수가 무효가 돼. 다른 반들은 신속한 기병팀이 남긴 미끼를 놓치지 않으려고 다투고 있어. 그걸 보니 쿠라하시와 누드그룹도 참전해. 사노그룹처럼 주력은 아니지만 다른 반에 비해 강해. 적을 유인한 후 쿠라하시가 미래를 봐서 겁주고 간단히 머리띠를 빼앗아. 이 모든 계획은 담임 선생님이 그려낸 거야. 이런 비현실적인 걸 해내기 위해 메이는 각 사람의 능력을 잘 알아야 해. 이건 하루아키가 훌륭한 교사라는 증거야. 학생들을 관찰하니까 동료들이 칭찬해. 미키도 기병을 포위해. 하지만 이때 구원자가 나타나 히이타 팀이 날아다니며 광범위 공격으로 모두를 지늘게 빠지게 해. 다른 날아다니는 요괴들도 보고 달려들어 점수를 되찾아. 마에다는 물고기라서 피하기가 좋아. 모모야마와 아키의 비행 능력까지 더하면 무적 천하야. 여러 반 연합이 그들을 포위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히이타가 메스꺼워서 공격 못해. 다행히 우타가와 팀이 나타나 백호 형태로 적을 땅에 짓누름. 임시로 메인반이 가장 많은 이점을 차지해. 신속한 기병팀이 떨어뜨린 점수를 되찾기만 하면 이겨. 마에다는 그 친구에게 방금처럼 진흙 늪을 만들어달라고 해. 그 애는 몸이 안 좋아서 물고기 젊은이에게 미안하다고 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애 머리에 토해.
결과로 그 팀은 말에서 떨어진 걸로 간주되고 우타가와 팀에도 영향을 줘서 게임을 멈춰. 이 장면을 보니 담임 선생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거대한 사람이 여전히 방어하고 있고 지금 메인반은 거대한 사람이 여전히 방어하고 있고 약한 팀이 쫓기며 도망다니니 점수가 거의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 반은 질 테고 하루아키는 헝겊을 두르고 가르쳐야 해. 비록적이지만 그래도 그 애가 어려움을 이겨내길 바래. 하지만 그들은 서로 비웃으며 하루아키가 그 별을 모두 잃을 거라고. 이 승리로 교장님이 나타나며 그들은 아직 미숙하고 신선하다고 따뜻하게 말한다. 실제로 메인의 반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또 하나의 기마대가 있다. 더 정확히는 투명 상태로 잃어버린 점수를 되찾기 위해 능력을 발휘 중이다. 바로 야시키가 이끄는 팀으로 하루아키는 그 점수 덕분에 반이 꼴찌를 면할 수 있어 만족해한다. 메인이 작은 콩 설명에서 동자석이 최고의 투명 능력을 가졌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오타를 거대화시켜 주목을 끌게 한 직후 야시키의 팀은 요술로 투명 상태가 되어 조용히 전투를 펼친다. 모든 게 계획대로 안 갔을 때 마오카와 히타가 떨어졌지만 그녀는 모든 걸 감당하며 멋지게 빛나 담임 선생님을 기쁘게 만든다. 교장님도 메인의 군대 지휘와 각 학생 능력 활용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 이건 분명히 급여 인상 이유지만 그 사람이 너무 대단해 보이니 그 돈은 그냥 주머니에 넣어두기로 한다. 기마 시합이 끝나고 하루아키가 이끄는 반은 전체 랭킹 3위를 차지한다. 위 두 반과의 점수 차이는 겨우 40점이다. 장애물 릴레이에서 잘하면 결국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담임 선생님은 사노가 매우 빠르게 달린다는 걸 알기에 걱정하지 않는다. 갑자기 하타나카가 나와 친구가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다 줬는지 묻는다. 하루아키는 놀이에 너무 몰두해 잊어버렸고 그로 인해 장난스럽게 꾸중을 듣는다. 그건 괜찮지만 자기 일은 잊지 말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사노는 선생님을 도와 달려가야 한다. 그는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며 담임 선생님이 올라가 물건을 찾게 한다. 장난으로 겁주는 건 그저 재미로 선생님은 내려오면 맞을까봐 두려워한다. 장난으로 그럴 뿐이지만 그는 바쁘고 마지막 시험에도 참가해야 하니 그는 3번째 주자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청년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어 만약 꼴찌가 되면 선생님이 울지 말라고 말한다. 메이는 그 제자의 능력을 믿지만 방금 기마 시합에서 큰 공헌을 하지 못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기뻐하며 선생님에게 500영엔을 내서 비밀스러운 병을 사달라고 부탁한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올 거라고. 하루아키는 믿지만 그를 아끼니 사주기로 하며 돈이 없어질까봐 걱정한다. 사노는 어이없어하며 담임 선생님에게 사기꾼들의 트릭에 조심하라고 상기시킨다. 갑자기 한 학생이 실수로 사다리를 넘어뜨려 메인이 아래로 떨어진다. 죽지는 않았지만 끔찍한 일련의 사건을 불러온다. 하루아키의 머리에 몇 톤의 나무가 떨어지자 그 제자는 목숨을 걸고 밀쳐내다가 넘어지며 결국 선생님에게 2톤이 덮친다. 하타나카는 그 비극적인 광경을 보고 슬퍼하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른다. 메이는 충격으로 얼어붙지만 그는 요괴라서 의식을 유지한다. 선생님은 다람쥐 요술로 나무를 자르려 하지만 하루아키가 먼저 빼앗는다. 사노가 그렇게 된 걸 보고 메이는 평정을 잃는다. 그의 몸속 힘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무를 하늘로 던지며 사노를 치료하러 데려간다. 이 장면에 모두가 충격받지만 나중에 의사가 진단한 바 그는 발목 염좌만 입었고 몸은 무사하다. 하루아키는 자신 때문에 제자가 위험에 빠졌다고 자책한다. 마오카는 걱정에 그를 안고 울음을 터뜨린다. 시합에 참가할 수 없지만 이 정도면 다행이다. 사노는 선생님에게 그런 장난 그만두라고 조언한다. 분명 인간인데 그게 똥처럼 변하는 건 너무 환상적이다. 그는 시합을 계속하려 하지만 누드가 막는다. 상처가 더 나면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장애물 릴레이 시합은 3종류의 요괴가 보여준다. 먼저 동물 클래스, 다음은 물건 형태의 용 클래스, 마지막은 사노처럼 인간 형태 클래스다. 타카하시처럼 걱정 마라.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리를 수술해줄게. 그 말을 듣고 사노는 겁이 나서 시합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대체자로 찾는다. 바로 그 후 동물 형태 요괴가 출발 위치에 들어선다. 메인의 반은 아키엠을 내보냈는데 그는 고양이라 장애물을 더 잘 넘을 테니까. 놀랍게도 네즈미 선생님의 반에는 적합한 사람이 없어 쥐 선생님이 직접 나선다. 학원 규칙이 선생님 출전을 금하지 않으니 완전히 합법이다. 그 선생님은 웃기게도 이제 고양이 무리를 이길 때라고 말한다. 하지만 아키엠이 진지한 얼굴을 보이자 그 말은 바로 철회한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모두 진지하다. 신호가 울리자 요괴 동물들이 장애물을 넘기 시작한다. 그들은 원형나무 막대를 넘어야 하는데 요괴 동물에게는 쉽다. 아키엠이 선두로 달리다 멈추는데 그 나무가 너무 매력적이라 은방울나무로 만들어진 고양이의 취향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주위에서 응원하는 친구들은 그 멍청이를 욕한다. 사노는 그 나무가 자신을 덮친 것임을 알아챈다. 그 말을 듣고 고양이 친구는 깨어나서 복수를 위해 장애물을 부수고 만다. 다행히 각 선수 앞에 도전이 있으니 거리가 멀지 않아 따라잡을 수 있다. 이건 동물 클래스 지옥 놀이판이다.
아키엠은 놀고 싶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눈을 감고 달아난다. 여우꼬리 초원에서 자신의 결의로 그는 유혹을 이기고 약점을 극복한다. 다음 주자는 야나기다가 맞는다. 그는 종이이니 장애물을 쉽게 넘을 거라 생각한다. 이 시간 동안 네즈미 선생님은 무수한 치즈덫을 넘지 못한다. 예상대로 덫은 날아다니는 물건 요괴에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주최 측은 이런 선수들을 위해 바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야나기다는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 다행히 그는 이런 변화를 대비했다. 종이로서 그는 자신을 쉽게 날려버리는 약점을 잘 안다. 바람에 맞서기 위해 종이 마스터는 과학클럽의 특수 폭발약을 꺼낸다. 이 광경을 본 주변 아이들은 겁에 질려 도망간다. 야나기다는 한 방울의 폭발 물질만 떨어뜨려도 주최 측의 장애물을 날려버릴 수 있다. 그럼에도 이는 다른 팀이 추월할 기회가 된다. 그걸 본 그는 화가 나서 담임 선생님에게 모든 걸 맡긴다. 화가 나 자신은 산호의 대체자다. 승리를 위해 스스로를 구원하고 싶다. 모두가 인간 선생님이 마지막에 뛴다고 하자 충격받아 인간이 요괴를 이길 수 있냐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자신의 결의로 하루아키는 산호에게 보답하기 위해 승리하고 싶다. 앞에 보이는 건 이런 요괴를 위한 장애물, 마치 사람들이 직립 타워를 오르는 것처럼 그는 청계단을 넘는 게 불가능하다고 울부짖는다. 모두가 실패를 느끼는 중 산호는 성공하려면 반 전체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을 듣고 모두가 합리적이지만 부끄럽다고 느낀다. 산호는 선생님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에 그걸 사용하면 넘을 수 있다. 아키엠은 이 계획에 먼저 동의한다. 그는 이미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기서 지면 안 돼. 그 선생님은 조금 눈물 많고 무능하고 변태 같지만 자신의 원칙을 버린 채 그래도 그는 좋은 선생님, 우리를 세세히 가르쳐준다. 누드는 어쩔 수 없이 따라하며 다른 아이들을 불러 모은다. 교장님이 와서 산호가 하루아키의 요괴 퇴치힘을 활성화하려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말한다. 특히 학생들의 부모가 많은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재앙이 될 테니까. 산호는 웃으며 모른 척하지만 자신 있게 보인다. 그걸 본 교장님은 막지 않고 미키와 하타나카를 놀라게 한다. 그들은 젊은 세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위험에 주의하라고 부탁한다. 이때 하루아키는 여전히 청계단 앞에서 고전 중이다. 그는 넘을 수 없으면 그냥 기어 올라가야 한다고 다짐한다. 기세가 오르던 중 갑자기 각자 다른 제복을 입은 학생들을 본다. 하루아키는 더 힘을 얻는다. 이 장면은 꿈속에서만 봤을 텐데 야시키가 치마를 입고 바지를 안 입은 게 상상도 못했어. 학생들의 사랑을 받고 하루아키의 힘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다른 반은 이 광경을 보고 웃는다. 조금 부끄럽지만 모두의 바람을 위해 남학생들은 이를 악물고 응답한다. 영역을 쓰지 않아도 선생님은 슈퍼맨처럼 달려서 도착한다. 이 액션을 본 학교 모두가 웃지 못하고 인간 선생님의 시합을 지켜본다. 이게 산호가 말한 힘, 하루아키가 좋아하는 제복을 보면 활성화되는 거다. 다른 선생님들은 눈을 믿지 못한다. 누가 알았겠어. 그 약해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강할 줄이야. 게다가 인간으로서 이 추세라면 확실히 1위를 차지할 거다. 교장님은 자기가 너무 바보 같아서 산호가 하루아키의 요괴 퇴치임을 걱정한 건 웃음거리였다. 최고는 귀신, 다음은 마귀, 세 번째는 학생.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경이로운 속도로 담임 선생님은 훌륭하게 도착한다. 첫 장애물에서 꽤 뒤처졌지만 축하하지 않고 학생들의 꿈 같은 장면을 사진으로 남긴다. 산호는 너무 역겨워서 그를 발로 차 깨우게 한다. 마오카는 기쁘게 달려와 안으며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게다가 먼저 도착했다고 말한다. 다음 날로 넘어간 장면, 쿠라하시의 예언처럼 하루아키는 헝겊 하나만 두르고 수업을 한다. 체육대회에서 승리했지만 그 이후로 어제 부모들이 반이 변태 같다고 항의해 교장에게 보고됐기 때문이다. 담임으로서 당연히 내가 벌을 받는다. 어쨌든 우리는 영광을 쟁취했으니 히타가 모두를 초대해 고기구이를 먹자고 한다. 돈을 내는 건 하루아키. 어제 남학생들이 창피를 무릅쓰고 여자 제복을 입어 응원해줬으니까.